장거리 연애의 연락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장거리의 기준은 다 다르죠. 어떤 사람은 1시간 거리인데도 장거리라는 사람들이 있고요.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게 장거리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1시간이어도 장거리일 수 있고 3시간 이상이 장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다른 국가에 살고 있을 때 장거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준점들은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각자 다를 겁니다. 근데 장거리 연애, 단거리 연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. 내가 원할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, 없다. 단거리 연애,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만남을 가지면 단거리 연애인 것 같고요. 장거리는 내가 원하지만 만나기가 여의치 않은 거, 그건 장거리 연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럼 장거리 연애에서 연락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이때 그럼 우리 연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연애할 때 왜 연락이 중요한 걸까? 라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 연락 문제가 꼬리를 물어서 싸움으로 번지고 이 싸움이 또 번져서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연인 사이의 연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연락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또 연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 이 관점을 우리가 한번 장거리, 특별히 연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장거리 연애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못 만나.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. 믿음. 이 상대방이 오늘 나랑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나지도 못했는데 다른 짓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선 장거리 연애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이 믿음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첫 번째, 이런 룰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삶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라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보통은 근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너 술 먹지 마, 너 친구들을 만나지 마, 너 어떤 모임 가지 마, 하지 마, 뭐 하지 마, 혹은 이렇게 갈 때 서운한 마음을 티내요. 카톡이 짧아지거나. 그럼 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실제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고 이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될 인간관계 사람들은 매일매일 소통하고 피부에 닿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나는 하지마,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.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.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삶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.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믿어주시는 게 낫다라고 봐요, 저는. 믿어주는 거예요. 왜? 본인이 이 사람한테 그 모임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,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길까봐예요, 사실.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내가 이 모임에 가지 말라 하더라도 마음을 뺏길 사람은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믿어주고 더 믿어주는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. 그거의 최소한의 예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참 어렵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 문제를 어떤 필이 올 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언제는 우리가 연락을 하자라고 사귈 때부터 장거리 연애가 될 때부터 정해놓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룰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. 단 이때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연락하자, 우리 매일매일 화상전화하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시간 속에서 이 사람도 인생이 있고 바빠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들의 고정이 금방 돼요. 습관적으로 뇌가 그래요. 변화를 싫어하거든요. 그렇게 고정이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못 채워줘, 이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.
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연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자라는 목표를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야지 마음이 안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세 번째는요, 굉장히 중요해요.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라입니다. 이건 뭐냐? 저한테 말해요. 아니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영국에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봐요.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. 왜 1년에 한 번 봐야 하는 거죠?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으면 내가 돈을 모아서 이 상대방도 알 거예요. 내 경제 상태, 나란 사람의 삶의 수준을.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모아서 이 사람을 보러 날아가는 거예요. 이 사람을 보러 찾아가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이 감동받겠죠. 적어도 내가 첫 번째 말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. 이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특별히 장거리 연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? 의미가 없어요. 왜? 어떤 시련이 올 때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100% 주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뭐 공부가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찾아가는 거죠. 부산에 있어요?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서 얼굴을 보는 거죠. 일이 끝났어? 정말 어느 날 새벽차를 타고 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오는 거예요. 이게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장거리 연애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. 그러면 이 연락 문제, 마음적인 문제,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데 특별히 이 롱디이신 커플들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잘 삶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크초였습니다. 화이팅!